코로나 사기를 혁명으로 끝내자. 국제혁명당의 말, 중국 공산당의 위협인가. 2021년 10월 30일 대한미디어, 특히 스스로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의 대한미디어 가운데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구를 죽여 감소시키고 기업 엘리트들이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WHO의 이름을 이용하여 공작한 거대한 사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상세하고 종종 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블로그들에 따르면 이 행동에 대한 모든 궁극적인 책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 공산당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론은 중국에서 미국이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 반역 행위를 방조한 미국 내 민주당원들은 좌파라는 것입니다. 한국 국내에도 보수 언론이 같은 식으로 문재인 정권을 친중이라고 비판합니다.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행동에 대한 우려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기업 이익, 중국의 슈퍼리치들이 중국 공산당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들의利益을 증진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업 파시스트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들이 중국 공산당에 속아 넘어가고 국내의 진짜 악의 근원으로부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단순한 해석은 우리가 신중하게 조직된 허위정보 캠페인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골드만삭스, 블랙록, 모건 스탠리의 금융 엘리트들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는 목적은 우리를 쫓아버리고 우리가 내부의 적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페이스북, 오라클, 월마트, 아마존, 삼성, 현대, 카카오, 쿠팡과 같이 친숙한 브랜드들은 미국과 한국을 강제 수용소로 만들고 있는 국내 만연한 범죄 정책의 주요 원천이며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죽음의 수용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슈퍼리치들의 장난거리입니다. 이들은 중국 엘리트들과 비밀리에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 중국 공산당을 탓하는 이런 심리적 작전은 국내 파시즘의 쓰라린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최후 순간까지 미루고 급진적 계급사회의 성장을 흐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슈퍼리치들이 꾸민 방해입니다. 요점은 당신이 외부 문명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입에 거품을 물게 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려는 부자들의 음모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터키, 독일, 일본 및 기타 주요 강대국들의 기업 이익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대다수의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일반 국민들은 완전히 접근이 불가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달아야 합니다. 지정학을 논하는 블로거들은 대부분 대중 소비를 위해 만들어진 선정적인 이야기에만 스스로를 국한시키고 중국과 미국의 엘리트들이 가짜 냉전을 만들어 일반 국민들 사이에 의미 있는 대화를 차단하고 수익을 증대시켰을 가능성은 언급조차 못합니다. 이러한 오류는 우연이 아닙니다. 자칭 전문가라 하는 그들은 계급 문제에 대한 언급을 거부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일부로서 이론적으로는 인민을 대표하는 막대한 기관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 엄격한 규제를 받았지만 지난 20년 동안 규제가 철폐됐고 현재 라이언스 클럽과 같은 조직의 많은 부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큰 부분은 친구와 가족을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권력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정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국인들에겐 흔히 알려진 사실이며 국내에는 개혁과 진지한 노력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에는 또한 1940년대와 1950년대의 당 전통을 되살려 다국적 은행이 아닌 노동자 편에 서려는 파벌들도 있고 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비공개로 국가 정책을 만든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하고 같지만 그 역할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정부에 책임 있는 일부도 아닙니다. 기업 언론과 보수 블로그의 추진 배경에는 미국의 제도적 부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중국 공산당을 악역으로 몬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1. 자유의 상실과 미국 경제의 의도적 파괴에 대한 탓을 미국 금융의 소산인 기업 파시즘이 아닌 공산주의와 좌파주의로 교묘히 돌리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기업 파시즘을 공산주의로 오인하고 미국 CEO들의 범죄 계획을 외부 문명에 속하는 기만적인 중국 공산당으로 돌리는 것은 19세기 미국을 지배했던 황화 신화를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재창조하고자 조직된 최고 수준의 심리작전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본 중국의 만연한 범죄를 뒤집어 씌우고 외국인이 지배적인 드라마를 만들어 비밀스러운 중국 공산당은 미국 내에 악이 얼마나 가까이 침투해 있는지에 대해 눈을 가리도록 합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미국에서 익숙한 브랜드 이름으로 태어난 범죄는 가려져 있고 미국인들은 심시어 인식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여 이러한 위험한 외국 조직들을 미국 법인으로 받아들이도록 장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증언을 하고 로비 활동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슈퍼리치, 국적 초월자들, 그리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제공합니다. 2. 중국 공산당의 악마는 군수공단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가정한 미국의 전시 경제구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금융 규제 완화의 결과로 미국 경제가 아노미 상태로 무너지면서 전쟁 경제가 구원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를 통해 전쟁 경제가 운영되도록 하면 다국적 기업들의 상당한 이익이 보장됩니다. 게다가 미국의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부패는 군대가 정부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기능을 하는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일반 중국인과 미국인의 대화가 불가능하고 양국 내 관련 국민들 간의 연대가 성립되지 않으며 양국 지식인 간의 대화를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은 신냉전 조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서로 대화를 한다면 다국적 기업들이 양국의 경제를 파괴하기 위해 어떻게 중국과 미국의 노동자들을 서로 속이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보수, 대한미디어에서 발견되는 중국 공산당과 민주당의 좌파에 대한 공격은 기업 파시즘의 사회경제적 결과와 잘못 연결된 대중의 상상 속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주의 같은 용어를 부정적으로 낙인 찍는 역할을 합니다. 30년대에는 미국 공산당이 흑인 민권 투쟁을 주도하고 좌파가 오늘날 미국 노동자가 누리는 많은 복지 혜택을 위해 투쟁했던 방식은 위협적인 중국 문화의 사회주의를 결부시키는 이러한 반좌파 운동 가운데 의도적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4.
아마도 가장 일탈적인 게임은 미국인들이 코로나19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찾기를 원한다며 반좌파, 반중국, 나아가 반아시아 이데올로기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언론에 등장하는 좌파들은 백신 접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가운데 백신에 대한 유일한 반대자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우파 추종자들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구성은 좌파 및 진보주의자들로 하여금 백신의 명백한 위험을 반발의 두려움 없이 무시할 수 있게 합니다. 5. 모든 것을 기만적인 중국 공산당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미국에서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의 편중이 일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진지한 분석을 하나도 하지 않도록 하는 교묘한 기피 방법입니다. 만약 국민들이 이 억만장자들이 혁신과 상상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국민들 소유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현금을 훔치고 국민들을 처벌하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함으로써 큰 재산을 벌어들인 방법을 알게 된다면 억만장자들을 감옥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중국 공산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어떻게 인수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8.